あの時はもう何が何だかよく分からなくて、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ね、こう妄想の中でね、なんか起こったこと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妄想という世界の中で私が犠牲になったと思うんでね、これからああいうことが起こっち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やっぱりね。やっぱ最初怖いんですよね、どうしてもね。でももう平気ですけどね。大きなこうなんか傷みたいになっては残らない。なかったです。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푸른 산호초의 마츠다 세이코는 과거 자신의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난입한 한 남성 관객에게 얻어맞고 실신한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 최고의 가수 미소라 히바리는 한 소녀 팬에게 염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유명 개그맨이자 MC인 아카시야마 산마도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한 여성이 침대에 앉은 채로 자신에게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스타의 삶도 쉽지 않아 보이지요. 오늘은 사생 팬들로 인해 곤혹을 치룬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아이돌 가수의 조상님 마츠다 세이코는 데뷔도 기가 막히게 해냈습니다. 7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돌이었던 야마구치 모모의 은퇴를 앞둔 1980년 4월에 데뷔했거든요. 데뷔 때부터 화려한 스타의 삶을 살던 마츠다 세이코는 1983년 큰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해 2월에 발매한 싱글도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10곡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등 기세가 대단했던 시기였습니다. 충격의 사건은 같은 해 3월에 벌어집니다. 마츠다 세이코는 오키나와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3월 28일 오후 7시 40분경 그녀가 물가의 발코니를 부르던 중 관객석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난입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범인은 19살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 A는 공사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무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이코 짱은 아무것도 모른 채 노래를 부르던 중 A에게 머리를 얻어맞게 됩니다. A가 세이코를 구타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화면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마츠다 세이코와 A를 떨어뜨려 놓았고 빠르게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당황한 팬들은 일순 얼음이 되어버렸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세이코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이코는 당시 오른쪽 머리와 오른손에 전치 약 1조의 경상을 입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충격과 공포로 실신했습니다. 결국 콘서트는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니온 텔레비가 방송을 위해 촬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현장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인 4월 5일 마츠다 세이코는 복귀했습니다. 이후 테츠코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자신을 구타한 소년 A 역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걱정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상처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만 봐도 마츠다 세이코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미소라 히바리는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였습니다. 89년에 작고한 이후에도 국민 영예상을 수상할 정도로 국민 가수였습니다. 9살 때 데뷔를 이룬 천재 가수였는데요. 과거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47년 한 극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고치현의 국도에서 이들이 탄 버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대로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면 모두가 사망하게 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너무나 운 좋게 차의 범퍼가 나무에 걸리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제 노래 그만 부르게 하라고 소리쳤지만 어린 미소라 히바리는 노래 부르는 것을 관두면 난 죽어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노래를 향한 열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54년에 처음으로 홍백 가합전에 출전하게 되죠. 세상 무서울 것이 없던 시절로부터 3년 뒤 만 19세가 됐던 해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가 됩니다. 1월 13일 아사쿠사 국제극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쇼를 보러 온 한 소녀 팬 B가 그녀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겁니다. 염산 테러를 한 건데요. 히바리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당했습니다. 히바리는 이날 9시 40분쯤 무대 등장 직전 측면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히바리의 피날레 무대를 앞두기 직전 모두가 히바리 짱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극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가 대기하고 있던 장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맨 앞쪽에 앉아있던 B가 무대로 올라와 히바리 짱이라고 외칩니다. 히바리가 소리의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자 곧바로 자신의 코트 속에 있는 염산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히바리는 순간적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히바리는 곧바로 세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사쿠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왼쪽 뺨에서 목덜미에 걸쳐 생겼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색해 왼쪽 귀 밑 아래에 7, 8개 정도의 반점이 보이는 정도의 화상이었습니다. 얼굴과 가슴, 등 부위에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기에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분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두꺼운 화장 덕분에 기적적으로 얼굴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른 소녀 B는 미소라 히바리와 동갑인 19세로 야마가타현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히바리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방에도 미소라 히바리의 포스터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팬들처럼 히바리의 음악을 듣고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를 보러 극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사건 10개월 전부터 도쿄로 상경해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B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B는 오직 히바리를 보기 위해 도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풀듯이 미소라의 공연을 자주 관람합니다. 하지만 동경하는 스타를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에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히바리의 집으로 몇십 통씩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사생팬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이틀 전에도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으며 그날도 그녀의 공연을 보러 갔지만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염산 300cc가 담긴 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수첩에도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히바리짱이 밉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낮 공연을 본 뒤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하고 밤 공연에도 찾아와 이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사건 당일에도 핸드백 안에 히바리짱에게 푹 빠져 있어 그 아름다운 얼굴 미울 정도야. 염산을 뿌려서 흉한 얼굴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라는 내용을 적은 메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히바리짱 미안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도 죽을 수 없어요 라는 내용도 발견되었습니다. 히바리를 향한 삐뚤어진 사랑이 만들어낸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아이돌 오카다 나나는 74년 거리를 걷다 스카우터가 되면서 연예계 세상에 발을 딛습니다. 같은 해 오디션 프로그램의 챔피언이 되면서 가수 데뷔를 이루게 됩니다. 데뷔하자마자 아름답고 귀여운 외모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뷔하고 2년밖에 되지 않았던 77년 7월 15일 오전 1시경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오카다는 14일 오후 10시경 매니저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매니저가 퇴근을 한 뒤 파자마로 갈아입고 8층 맨션에서 혼자 대본을 읽고 있었는데 15일 오전 1시경 베란다를 통해 얼굴을 가린 30대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남자는 눈과 입만 보이는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카다의 가슴 쪽에 과일용 라이플을 들이밀고 얌전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오카다는 저항하던 중 오른손 엄지와 왼쪽 손바닥에 심각한 상처가 나 30바늘 정도로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처음에는 오카다의 손과 발을 넥타이 같은 걸로 묶었으나 그녀의 출혈이 심한 것을 보고 침대 시트를 찢어 붕대처럼 감는 응급처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팬이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용서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카다가 목마르다고 하니 물을 떠다 주었으며 냉장고에서 토마토를 꺼내 주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30대 괴한은 오카다 나나의 신곡에 맞춰 노래를 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7시경 오카다를 풀어주고 피 묻은 시트와 파자마를 보스턴백에 넣고 그녀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오카다는 곧바로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기자회견에 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고 그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당시 오카다는 만 18세였습니다. 크나큰 충격을 받았지만 드라마 촬영 중이었기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오카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매스컴들도 이런 이슈에 꽂혀 오카다를 괴롭혔습니다. 오카다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범인을 결국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열성 팬들의 집착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